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휴일 잘 지내셨나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 다음을 요약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의사 신분으로 대구로 내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료 자원봉사를 했다. 안 대표는 1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시 중구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측근에 따르면 안 대표의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자원봉사를 함께했다. 이들 부부는 유증상자로 병원을 찾은 시민들을 진료하는 업무를 맡았다. 안 대표는 수행원도 없이 내려가 진료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가 공개한 사진에는 땀에 흠뻑 젖은 의료복을 입고 진료실에서 나오는 안 대표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측근을 통해 현장에 내려와 보니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열악하다고 소감을 전해왔다. 의료 봉사활동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안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진료를 마친 뒤 병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 내일 또 오겠다고 짤막하게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안 대표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단국대 의대 전임 강사로 의예과 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그의 아내인 김 교수 역시 의사다. 안철수, 엄중한 상황. 세월호 메르스 사태에서 어떤 교훈 얻고 무엇을 고쳤나? 안 대표는 3일 절인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이 101년 전 우리 선조들이 피로써 지키고자 했던 나라의 모습인가? 라고 개탄하며 저를 비롯한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여당은 지금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과정에서 보여준 속수무책에 정부를 지켜보며 지금 국가는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정권은 도대체 세월호 참사, 사스, 메르스 사태 등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무엇을 고쳤나? 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라며 국가가 못하니 국민들 스스로 위대함을 발휘하며 역경을 이겨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들이 몸소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 국민이 하나가 돼 이 위기를 극복하라는 것, 정치 똑바로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하고 국민을 둘로 가르는 이념과 진영의 정치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국민 대통합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 라며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함께 만들고 그렇게 가자고 국민들께 호소하자. 이를 위해선 이번 총선에서 혁신과 정책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현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했다. 한편 안 대표의 대구 의료 자원봉사 소식에 누리꾼들은 사진 보고 눈물이 다 났다. 응원한다. 최근 본 정치인 사진 중 최고 감동적이다. 안철수의 정치 인생 중 가장 잘한 일 같다. 본직 의사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는구나. 진영싸움, 정파싸움 그만두고 안철수처럼. 지금은 이게 맞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람들의 의견, 이 사진 한 장으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었는지 알게 됐어요. 정말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전문성과 사람은 진국인데 야가야 정치하는 세상에서 밑에 사람 못 모으고 매몰차지 못해서 욕먹고 바보 취급받는 우리나라 최고 레벨 학자. 몇 번째 연임한 현 서울시장, 대통령 다 우리 정치판에 절대 없을 이분의 양보를 딛고 그 자리에 있는 거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압니다. 난 이분 바보 취급하며 담소 자리에서 씹는 사람들 절대 좋은 사람으로 안 봅니다. 안철수님, 우리가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참아주세요. 댓글들 보니 쇼라느니 말이 참 많은데 의사복담에 젖은 거 눈에 안 보이세요? 목숨까지 걸고 표를 얻기 위해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라면 쇼하기 위해서 표 받자고 대구 가서 방호복 입고 환자 볼 수 있나요?
제 눈에는 저건 진짜로 나라와 국민을 걱정해서 전선으로 뛰어든 걸로 보이네요. 참 슬프네요. 할미럽네요. 당신 같은 정치인은 없었네요. 응원합니다. 그냥 그런 모습 계속 보여주시면 저절로 그쪽으로 민심이 쏠릴 겁니다.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단 한 명도 안철수 씨처럼 하는 사람 단 한 명 없네요. 힘내시고 건강 잃지 마세요. 당신은 정부를 비판하고 욕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책임만 묻는 다른 보수 의원분들이 보고 배웠으면 합니다. 90년 대초 안철수가 만들어 무료 배포한 V3 덕분에 수많은 컴퓨터가 살아났다. 군대도 군의관으로 국가에 봉사했고 의학 박사이다. IT부터 의학생명공학 부분에 탁월한 지식과 식견이 있다. 아직은 기존 정치인들만큼 정치적 식견이 많이 부족하지만 다음 대선 정치적으로도 큰 성장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샵.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위 국제적 확산 사태와 관련해 초국경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보건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1일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란다며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 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결의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남북은 2년 전 9.19 군사합의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일궈냈다며 그 합의를 준수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넓혀 나갈 때 한반도의 평화도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이다 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3.1절 축사에서 북한과의 보건 분야 협력을 언급한 건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국제테러, 사이버 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한 국가보다는 초국경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초특급 방역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무력으로 맞섰지만 일본에 대한 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양 평화를 이루자는 것이 본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3.1 독립운동의 정신도 같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수급 효과 있을 것, 공원에도 문제 생기자 재차 강조. 마스크 문제에 따른 민심 불안 해소의 총력, 법적 제도적 모든 수단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자 담당 정부 기관장을 사실상 질책하며 적극적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마스크 공급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런 언급은 지난주 마스크 부족을 호소하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하루 이틀 안에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눈에 띄는 개선이 없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사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정부의 마스크 수급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히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여러 대책을 내놨으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를 믿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언과 달리 문 대통령이 말한 모레인 이날 현장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식약처는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전날 448만 개, 이날 203만 7천 개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그러나 전국에서는 마스크 구하기 전쟁이 이어졌다. 공적 물량 마스크 공급처 중 하나인 우체국이 휴무한 탓에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마스크를 구하려는 인파의 줄이 수십 미터씩 늘어섰다. 하나로마트 지점마다 판매 개시 시각이 달랐고 마스크 물량도 턱없이 부족해 시민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약속이 무색하게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국민의 목소리가 뼈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될 경우 일사불란한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문제가 생기고 국정에도 부담이 된다. 이에 마스크 공급을 책임지는 식약처장 등에게 다시 한번 이와 관련한 분명한 언지를 줌으로써 마스크 부족 사태부터 조기에 해결하려는 의지를 다시금 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과 유통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시급히 정비하라 고도 말해 가용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는 인류가 처음 접하는 바이러스여서 공포감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과도하게 공포감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너무 안심해도 안 되는 감염병이다. 김대현 계명대 동산의료원 교수, 가정의학과 대구시의사회 정책이사는 확진 환자가 2,500명을 넘는 대구 경북은 공포감에 질려 기침만 해도 검사를 위해 병원에 몰려오는 바람에 감염 환자 치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은 경증을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사람은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교수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독자가 묻고 의사가 답하다는 코너를 만들어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게재한다. 첫 회로 코로나19의 방역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 교수와 이덕희 경북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모셨다. 수많은 감염 확진 환자를 치료했을 텐데 코로나19는 정말 무서운 질병인가? 김대현 교수는 노인이나 중환자 감염이 적었던 초기 상황만 보고 치명률이 낮고 중증 질환이 아니라는 전문가들도 있었고 헤어드라이기, 햇볕 쬐기, 소금물, 대체요법. 물을 많이 마시고 잘 자면 된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다. 근거 없는 주장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 중국 환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망률은 2.3%, 남성 2.8%, 여성 1.7% 수준이다. 30대 미만은 0.2%, 40대 0.4%, 50대 1.3%, 60대 3.6%, 70대 8%, 80세 이상 14.8%가 사망한 데서 볼 수 있듯 고령층일수록 치명률이 높다. 세계 통계를 보면 현재 전 세계 사망률은 3.4%, 국내는 1% 정도다. 우리나라는 높은 의술과 시민의식을 고려한다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코로나 대유행이 언제쯤 종식될까? 이덕희 교수는 감염병 유행이 종식되려면 그 병원체에 대한 면역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일정 이상 돼야 한다. 집단 면역이라고 부르는 개념이다. 당연히 전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숫자는 올라간다. 예를 들어 홍역은 집단 면역 효과가 나타나려면 인구 집단의 90%가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집단 면역을 올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백신 접종이다. 인구의 90%가 홍역 백신을 맞게 되면 홍역 유행을 예방할 수 있다. 백신이 없는 코로나19는 어떻게 집단 면역을 올릴 수 있을까? 무식해 보이지만 병원체와의 접촉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집단 면역을 만드는 것이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동력, 둘이 낮다면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증상 혹은 가벼운 병을 앓으면서 집단 면역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고 전염 종식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 최우선 현안은 김 교수는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입원 병실을 빨리 확보하고 격리해야 우한과 같은 재난적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환자가 너무 많아지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중증 환자 및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져 사망률이 올라간다. 의료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서울, 충청, 전라, 경남에서 일주일씩 자신의 병원 문을 닫고 자원봉사하러 오는 의사들도 있다. 중국은 의사 사망이 22명이나 된다지만 우리 의료인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마크 립시치 하버드대 전염병학 교수가 1년 안에 전 세계 성인의 40에서 70%가 감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이 발언의 방점은 대부분 사람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무증상자로서 지나가게 된다는 것에 찍혀야 한다. 코로나19가 매우 빠르게 전 세계 인류의 절반 이상을 감염시키고 결국은 인간과 공존하게 되고 가끔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성격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 철저한 방역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또 감염자는 환자가 아니다. 이런 경우 감염자란 이 바이러스의 면역을 가지게 된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 바로 그렇게 자연산 백신 접종자가 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